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온누리 스마일 안과 김부기 원장입니다. 18년 차 안과 의사고요. 서초구에서 시력 교정술과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고 서초구 의사회 학술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왜 나빠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눈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시력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시력의 정의가 뭐고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시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굴절 이상이거든요.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시, 난시, 원시를 통틀어서 굴절 이상이라고 합니다. 굴절 이상의 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몽골 사람들의 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건데 진짜 7.0인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시력은 좋을까?' 이런 것도 흥미 위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시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한국인의 시력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학교 갈 때마다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를 얘기할 때 한국인의 시력은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시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눈이 안 나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아이는 눈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아이는 머리가 좋다. 세 번째 아저씨는 간 기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하는 말은 시력이 좋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눈은 증상이 직관적이죠. 눈 뜨면 보이고 감으면 안 보이고 뭐 다치거나 가리면 안 보이니까 아마 선사시대 때부터 눈의 기능은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 친구의 얘기는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겠죠. 이 세 번째 아저씨의 얘기는 간 기능이 좋다는 아마 술을 잘 먹는다는 얘기일 겁니다. 머리 그러니까 뇌나 아니면은 간의 기능은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최근에 그 기능이 알려졌을 건데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머리가 그 라지에이터처럼 열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심장이 생각하는 역할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눈의 기능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눈이 우리 몸 장기에서 독특한 기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눈은 우리 장기에서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장기고요. 지금 현대 사회가 될수록 눈을 이용해서 일하는 게 많고 정밀하게 작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력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시력의 중요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사시대 때 이렇게 사냥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옛날에 특히 안경이 없을 때 시력은 조금 더 생존에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력은 볼시 힘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힘을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visual acuity 그러니까 시력적인 예민함, 정확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물체의 형태나 세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시력은 거리에 따라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안경 교정 유무에 따라서 나은 시력과 교정 시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나 중간거리 시력은 노안이 왔을 때 측정을 한다든지 백내장 수술 결과를 알 때 측정할 때 쓰이지만 일상 용어로는 쓰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일상 용어에서 시력을 얘기할 때는 원거리 시력이 좋을 때 시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경을 안 쓴 시력을 일상 용어에서 시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있었던 친구가 "나는 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거리 나은 시력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겪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와이프 한 12 년 13년 정도 전에 스마일 라식을 해 줬는데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갑자기 주말에 TV 보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시력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할 뻔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은 하지 않았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일 안과 가서 검사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력은 측정을 해 봐야지 압니다. 물론 뭐 본인 시력이 뭐 좋다 나쁘다 정도 얼추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검사는 시력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시력의 측정을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시력의 사전적 정의 말고 의학적 정의도 알아야 됩니다. 시력의 의학적 정의는 눈이 분해할 수 있는 두 점 간의 최소의 각거리입니다. 좀 어렵죠. 조금 편하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좁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두 점을 멀리서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눈이 좋은 겁니다. 두 점이 뭉개져서 한 점으로 보면 눈이 안 좋은 거죠. 이 정의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안과 의사가 이 C자를 개발했습니다. 란돌프 C라고 하고요. 시력부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 7.5 밀리미터의 직경의 원에 1.5 밀리미터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 1.5 밀리미터가 뚫어진 것을 5 미터 밖에서 인지할 수 있으면 시력을 1.0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5 밀리미터의 작은 거를 보통 이게 어느 방향으로 뚫렸는지로 평가를 하죠. 5 미터 밖에서 알 수 있으면 1.0 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걸 못 읽으면 1.0 보다 낮은 거겠죠. 이 C자가 더 커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천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안과 선생님께서 외국에 있는 이 시력표를 우리나라에 맞게 뭐 한글과 이런 숫자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이 한천석 시력표를 쓰고 있습니다. 시력 1.0은 굉장히 좋은 시력입니다. 아까 제가 5 미터 밖에서 1.5 밀리미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시력입니다. 제가 여기 소제목으로 시력 1.0을 무시하지 말라고 써 놨는데 제가 시력 교정술을 많이 하다 보면 1.0 시력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0 이라고 하면 '에이 뭐 보통이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력 교정술 전에 뭐 1.5, 2.0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미터 밖에서 1.5 밀리미터 이거를 알 수 있을 때 1.0 인데 2.0은 0.75 미터 반절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력표 가끔씩 가까이 가서 보는데 굉장히 작은 글씨거든요. 그거를 측정할 때마다 2.0을 읽을 수 있는 분은 뭐 저는 뭐 거의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시력이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5가 1.0 보다 1.5배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수가 요렇게 되거든요. 이 X축은 이 분해능입니다. 최소 분해능이고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는 X축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시력 숫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X축이 쪼끔만 움직여도 시력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는 게 쪼끔만 가도 1.5, 2.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5와 1.0 의 차이는 크지 않는 거고요. 가끔씩 신체 검사나 아니면은 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력 검사를 해서 한쪽 눈이 0.8 이고 한쪽 눈 1.2다 해 가지고 깜짝 놀라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눈의 시력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안과적 질환이 없어야죠. 백내장, 황반면성 이런 질환들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신경이 올 수 있는 녹내장이나 뭐 시신경 병증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시신경 교차, 시각로, 외슬상체, 시방사, 시각 피질, 시각 경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쭉 이어지는 곳에 뇌에 경색이나 출혈이나 뇌종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 검사를 했는데 시력이 낮은데 안과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뇌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눈이 나쁘다고 해서 먼저 MRI를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RI는 비싸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성인에서 뇌에 뭐 종양이나 출혈 같은 게 있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데요. 먼저 시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굴절 이상입니다. 그래서 굴절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굴절 이상은 제가 아까 용어를 설명드렸는데 근시, 원시, 난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주위에서 안경을 쓰든지 컨택 렌즈를 착용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굴절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안경이나 컨택 렌즈 없이 잘 볼 수 있다. 시력에 좋은 거는 굴절 이상이 없는 거고 정시라고 얘기합니다. 정시는 0 입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플러스로 갈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면 근시, 플러스로 가면 원시입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2, 3, 4, 5 플러스 1, 2, 3, 4, 5 점점 떨어지는 것이 높을수록 눈이 더 나쁜 거고요. 근시 교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오목 렌즈 안경을 쓰고요. 원시 교정을 위해서는 볼록 렌즈 안경을 씁니다. 정시, 근시, 원시 모두 다 난시를 동반할 수 있고요. 정시는 먼 거리랑 가까운 거리 둘 다 잘 보이는 거고요. 근시는 먼 거리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근시라고 하면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용어는 익숙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칠판 잘 안 보여 가지고 안경 쓰면 근시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원시는 반대입니다. 먼 거리가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력에 대해 설명드릴 때 먼 거리 시력이 좋은 거를 눈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시나 원시가 눈이 좋은 겁니다.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시, 원시가 눈이 좋은 겁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어 검은 동자와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은 돋보기처럼 한 점의 빛을 모읍니다. 이 모아진 초점이 망막에 딱 떨어지면 정시라고 하고요. 시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망막에 비해 앞에 있으면 근시라고 하고요. 이 망막보다 뒤에 있으면 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시는 앞에 오목 렌즈 안경을 써서 이 돋보기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줘서 이걸 여기로 보내는 거고요. 반대로 원시는 볼록 렌즈 안경을 써서 이쪽으로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근시는 정시나 원시에 비해서 눈알의 길이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을 할 때 키가 크고 발이 크고 몸이 커지는 것처럼 눈도 커지는데 눈이 커지면서 이 초점은 그대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망막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눈이 나빠지는 겁니다. 어 난시는 이 검은 동자와 수정체를 통과할 때 한 점에서 빛이 맺히지 않고 두 점이나 세 점에서 맺힐 때 난시라고 하고요. 정시, 근시, 원시 모두 다 난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몽골 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죠. 넓은 초원이 있고 이렇게 동물들이 풀을 뜯고 이분은 이 초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 게르에서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모니터 이런 것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왠지 시력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시력이 좋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진짜 7.0 일까요? 아까 제가 2.0 시력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7.0 일까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굉장히 좋다는 내용은 심심치 않게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JTBC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몽골 분이 "몽골 사람 시력 좋은 사람은 6.0까지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EBS에서 제가 캡처를 해 왔는데 몽골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EBS PD님이고 몽골 분인데 멀리 서 있는 사람의 숫자를 쓰고 이거를 시력 대결을 했습니다. 물론 몽골 분이 이겼고요. 그래서 "5.0 인가?" 하고 써 놨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도 본인의 시력이 9.0 이라고 주장하는 몽골 남매가 나왔습니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몽골 분이 등장해서 "눈이 좋고 시력이 6.0 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몽골인 시력이 다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5.0 에서 9.0 까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도 몽골인 시력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나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못 읽는 아주 조그만 멀리 있는 글씨를 몽골인이 읽었다. 그래서 5.0 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역시 글씨를 읽어 가지고 뭐 9.0 인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 가 봤더니 몽골인한테 들었더니 뭐 안경점이나 뭐 "안과가 잘 안 된다. 망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력이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과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요즘 안과 선생님들 유튜브 많이 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몽골 시력에 대한 다룬 적은 없지만 이렇게 몽골 시력에 대해서 다룬 콘텐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 이 맞나요?"라고 했을 때 안과 전문의들은 "6.0 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 분은 없었는데 대부분은 몽골인 시력이 좋은 이유는
뭐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 이래서 "시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 "무슨 소리. 말도 안 된다. 무리다. 7.0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준비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쪼끔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는 선생님들도 계셔 가지고 마음이 약간 편했고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 "시력이 5.0, 7.0 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를 보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몽골 정부에서나 뭐 보건복지부와 같은 몽골 산하 기관에서 뭐 통계적 자료를 제시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뭐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선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논문을 먼저 보시면 논문 주제는 라식 수술을 할 때 각막 뚜껑을 만들 때 뭐 "레이저로 하냐 칼로 하냐 이런 게 뭐가 좋냐."라는 주제인데요. 물론 이 주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몽골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써 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작성을 한 거고요.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몽골 사람들도 라식 수술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눈이 너무 좋으니까 '라식 수술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라식 수술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테이블을 보면 나오는데, UCVA는 Uncorrected Visual Acuity, 나은 시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BCVA는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그러니까 교정 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정 시력이 여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0.927 입니다. 0.927. 그러니까 시력이 1.0이 조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일 수술을 해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 안경 쓴 교정 시력이 1.0 근처 나오고, 수술 후 안경 벗은 시력이 1.0 근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논문에 나오는 라식 수술 받은 분들의 교정 시력은 1.0 근처다. 0.927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몽골 사람의 평균 시력이 4.0 이라고 했을 때는 교정 시력이, 수술 전 안경 쓴 교정 시력이 4.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몽골인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이 논문은 몽골에 거주하는 요 지역과 요 지역, 저도 몰라 가지고 구글링에서 한글로 써 놨습니다. 호프스골과 오브 멍고비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굴절력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근시가 어느 정도 있냐를 조사를 한 거죠. 호프스골은 몽골의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몽골의 스위스라 불리고 숲산 호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딱 봐도 아름답죠. 약간 뭐 시골 외곽처럼 보이고요. 오브 몽고비는 고비 사막의 일부고 사막, 바위,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시골처럼 보이죠. 이건 제가 그 구글링 해 가지고 사진을 갖고 온 건데, 물론 뭐 좀 이렇게 풍경 위주로 찍었겠지만 적어도 엄청난 대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이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몽골의 시골 지역에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시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오피아가 근시고 에메트로피아가 원시고 하이퍼로피아가 원 하이퍼로피아가 원시입니다. 에메트로피아가 정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정시와 원시가 시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시 보시면 49.9%, 원시는 32.9%입니다. 합하면 81.8%가, 거의 83% 되는 사람이 정시나 원시,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근시가 17.2%니까 17.2%면 눈이 안 좋은 거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80%, 뭐 도시에서는 90, 95%가 근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좋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몽골의 시골 지역에 사는 40세 이상은 83%가 눈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어떨까요? 제가 울란바토르 사진을 구글링해서 갖고 온 건데요. 울란바토르도 여기 보시면은 높은 건물들도 많고 뭐 차도 많고 도로도 많고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대도시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찾지는 못했고요. 뭐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그렇게 뭐 유명하지 않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이너 몽골리아, 내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내몽골 지역은 여기 몽골 요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현재는 중국령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차이나라고 써 있죠. 17세기부터 청나라 때부터 중국령이 되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몽골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몽골의 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몽골족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내몽골 지역에 후어 하오터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내몽골 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후어 하오터도 내몽골의 행정 중심지 수도를 역할을 하고요. 300만 명이 살고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대도시죠. 그리고 또 한족과 몽골족이 산다고 하니까 몽골족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몽골족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서 시력적 결과를 이 논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이 16세에서 28세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시율은 70.5%였습니다. 아까 몽골 시골 지역에 40세 이상에서는 17.2%였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근시가 있는 사람의 위험 인자를 조사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고요. 몽골족보다는 한족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족은 중국의 어 주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몽골족이 아무래도 좀 근시가 좀 역사적으로 좀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신이 시골보다는 도시가 많았고요. 부모님이 근시가 없을 때보다 한 명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명이 있을 때 더 자녀가 근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 씌워주기, 눈 운동, 몸 운동을 많이 한 경우는 근시를 억제하는 방어 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 한번 몽골인 시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몽골인의 교정 시력이 좋다는 것이 과학적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챗GPT는 몽골인의 교정 시력이 특별히 우수하다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력이 좋다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에서 기이한 통념에 가깝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유목민과 사냥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 선택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서구 탐험자 학자들의 기록과 묘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동물을 식별할 수 있다. 그들은 망원경 없이도 매우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옛날에 서구인들이 가서 몽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 눈이 좋아서 깜짝 놀란 거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근시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챗GPT도 괄호치고 과거라고 합니다. 도시화율이 낮고 근거리 작업이 적어서 근시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고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 WHO 보고에 따르면 농촌의 몽골 지역 청소년의 근시율은 5에서 10%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다. 동시대 때 한국, 중국의 대도시 학생은 70에서 90%가 근시였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몽골인의 시력은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현재는 도시화나 근업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몽골인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근시를 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재밌는 연구 결과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갖고 와 봤습니다. 이누이시라고 부르는 북극권에 원주민 집단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에스키모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에스키모라는 곳에 좀 비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이누이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수렵 어업으로 생활을 했고요.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늦게까지 이글루나 가죽 텐트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안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950년대부터 갑자기 뭐 건물도 짓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숙학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빽빽히 모여서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저녁에 불 켜고 책 읽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1950년대까지는 근시율이 3%에 머물다가 60년대, 70년대로 갈수록 5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구적 이런 교육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근시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거를 보여주는 예고요. 확실히 책 보고 핸드폰, 컴퓨터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근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독수리의 시력은 과연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뉴스에서 따온 건데요. 인간보다 8배 멀리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인간의 5배가 넘는 시세포가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맹금류를 대상으로 시력을 측정한 거를 쭉 표로 만든 건데요. 이 보시면은 벌처, 호크, 카이트, 이글, 팔론,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여러 사람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시력을 측정한 겁니다. 시력의 단위는 CPD라고 하고요. 당연히 새가 뭐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까 어 다르게 측정을 했고요. 이 보시면 시력 측정 방법부터 먼저 간략히 보시면 10m 뒤에 새를 이렇게 놓고요. 앞에 스크린을 2개 놓습니다. 하나는 패턴이 없는 걸로 놓고 하나는 패턴이 있는 걸로 놔 가지고 패턴이 있는 곳에만 계속 먹이를 놓습니다. 물론 이 위치도 바꾸겠죠. 이렇게 패턴이 있는 곳에 먹이가 있는 것을 훈련을 시키고 이 새가 패턴이 있는 곳으로 계속 날아가겠죠,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 패턴을 아주 어 작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줄무늬가 시야 각도 1도 내에 40회 반복되면 40 CPD로 시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시력이 좋은 겁니다. 인간의 시력과 비교했을 때는 30 CPD가 1.0 이고요. 60이 2.0, 120이 4.0이라고 합니다. 뭐 대충. 시력 결과를 보시면은 낮게는 15부터 높게는 16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력으로 치면은 한 0.5부터 한 5.2, 3 뭐 요 정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너무 낮은 거, 너무 높은 거 몇 개 빼놓으면은 80에서 한 120, 130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3.0 뭐 4.0 요 정도니까 확실히 독수리, 맹금류의 시력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 시력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 독수리랑 이게 어린이 2살 아이 눈을 보면 독수리의 눈이 더 크거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해골을 보면은 이게 비어 있는 부분이 안화라고 해 가지고 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훨씬 작죠, 독수리가. 그리고 현미경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 사람이 수백만 개 광수용체를 가진 것에 비해서 독수리는 수천만 개 이상의 광수용체를 가진다고 합니다. 논문을 보면은 사람보다 광수용체가 several times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everal times는 뭐 영어로 봤을 때 6, 7배니까 뭐 5배 이상 많다고 여러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여러 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에 따라서 시력이 다릅니다. 제가 대표적인 2가지만 갖고 와 봤는데요. 여기 있는 건 해리스매고 여기는 검은 솔개입니다. 해리스매는 눈이 크고 시력이 좋습니다. 해리스매는 활동적인 먹이,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뭐 쥐 같은 거 잡아먹는다고 하고요. 눈이 크고 앞에 눈이 있어 가지고 시야각이 좁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거죠. 검은 솔개는 주로 사체를 섭취를 하고요. 눈이 작고 시력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시야각이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그리고 뭐 천적,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진화가 됐거나 자연 선택이 됐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근시의 증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시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떠한지 2015년도에 WHO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도니까 요때쯤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50년대까지 전 세계 인구의 52%가 근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시율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0-90% 되기 때문에 뭐 52%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아메리카,
아메리카, 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52%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근시가 증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 돈입니다. 경제적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뭐 못 산다든지 안경이 없어 가지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경을 사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물리적으로 어떤 너무 오지에 살아 가지고 안경을 산다든지 또는 안경을 바꾼다든지 할 때 좀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래프는 근시 치료의 시장을 나타낸 거고요. 연평균 8.4%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뭐 안경, 컨택 렌즈 그리고 수술을 위한 뭐 이게 뭐 라식 레이저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 때 이 근시가 시력적 저하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청소년기 때 시각적 장애가 있을 때 시력이 좀 안 좋을 때 어떤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만 보면 신체 건강, 심리 사회적 건강, 정서적 기능, 학업 기능이 눈이 좋은 사람들에 비해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적 근시입니다. 우리가 근시라고 하면은 안경 쓰기 귀찮고 렌즈 끼기 싫고 수술하기 어렵고 돈 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겠지만 근시가 심하면 병적 근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적 근시의 망막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상 망막에 비해서 조금 무섭게 생겼죠. 제가 근시가 진행되는 거는 눈이 길어져서 망막이 얇아지고 아니 망막이 얇아져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망막이 얇아지다 보면은 이게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망막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위축이 오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피가 났다가 흡수됐다를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위축이 와서 실명이 되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실명한 사람의 3%가 근시 때문에 실명됐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시 진행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 안약을 넣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드립 렌즈를 껴 가지고 어린이 때 치료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진 않지만 근시 진행이 너무 빠를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미 고도근시다. 아니면은 여름방학 때 안경을 맞췄는데 뭐 3-4 개월 만에 근시 단계가 뭐 3-4 단계가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병적 근시로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야경인데 매우 아름답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까 제가 몽골 시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전반적인 통계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청이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거를 합니다. 여기에 시력도 포함되고요. 키 몸무게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뭐 대상자나 하는 뭐 질환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뭐 평균 키, 평균 몸무게가 어땠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력 결과를 보시면 2013년, 2014년에 조사됐던 건강 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쓴 논문입니다. 19 세서부터 49 세까지 조사를 했고요. 평균 근시의 유병률은 70.6% 였습니다. 70.6%. 아까 제가 몽골에 사는 시골에 사는 40대 이상이 17.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집니다. 49, 44, 39 이렇게 어려집니다. 근시 유병률은 55, 65, 71, 76, 79, 81 나이가 어릴수록 근시 유병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년, 14년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 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30대 중반 뭐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적어도 30대 중반은 80%가 이상이 근시라는 거죠. 뭐 그
아래 연령은 더 근시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근시가 높고 눈이 안 좋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소년기를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조사를 했고요. 근시 유병률은 71.74%였고 고도 근시는 15.9%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근시의 위험 인자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고 나이가 어릴수록 근시 유병률이 높았고요. 부모님이 근시가 없을 때보다 뭐 엄마 또는 아빠가 그리고 또는 동시에 근시일 때 어 자녀가 근시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할수록 근시가 있을 확률이 높았고요. 시골보다 도시에 살수록 근시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몽골 지역 아까 제가 의대생들 보여드린 위험 인자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세 남자 근시 유병률을 조사한 겁니다. 좀 19세 딱 잘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쪼끔 이상한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만 19세 남자들은 신체 검사를 받을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검입니다, 신검. 군대를 가기 위한 신체 검사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저자들 중에 한 분이 서울지방병무청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병무청에 계신 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23,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논문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근시율이 96.5%였습니다. 96.5%. 그리고 아까 연구에서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근시율이 높기 때문에 여자분이 적어도 이것보다는 비슷하거나 높겠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 96명 또는 97명이 100명 중에 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 근시는 21.61%.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위험 요소를 분석을 했는데 뭐 키 몸무게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었고요. 교육 레벨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대학교 입학한 사람이 근시의 유병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보는 근업 작업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근시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눈 안 나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눈 안 나빠지는 방법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하란 대로 하면 좀 눈이 좀 덜 나빠지죠. 밖에서 뛰어놀면 눈이 덜 나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밖에서 외부 활동이 많으면은 집에서 가까운데 뭐 TV나 핸드폰, 책을 안 보기 때문에 눈이 덜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과 의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해 볼수록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덜 나빠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햇볕이 눈을 덜 나쁘게 하는 근시에 대한 방어 기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린 딸을 키우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외부 활동, 신체적인 활동을 좀 권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뛰어놀게 하는 데는 좀 약간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이 축구나 야구 같은 거를 하고 주위에서 엄마 아빠들이 막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장면들을 가끔 보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조금 더 많은 문화로 자리 잡고 그것 때문에 동양권보다는 조금 더 눈이 덜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봤고요. 이 원인은 앞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 원인을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유전, 부모님 근시 있으면 사실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둘 다 눈이 근시면. 한 명이면은 조금 여지는 있지만 둘이 근시면은 자녀가 근시 생기는 거는 거의 확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환경 이걸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실내 환경이 많고 야외 환경이 적고 근업 작업이 많고 뭐 태블릿 PC, 핸드폰 사용 많고 이것이 원인인데 이걸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야외 활동을 늘리면 되고요. 여러 가지 레커멘데이션을 보면은 학령기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에 2 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권장합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쪼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돼 있고요. 근업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숙제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근업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면 가끔씩 멀리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안과 학회에서는 20, 20, 20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계속 일을 할 때 가까운 것을 볼 때는 20 분마다 20초 동안 20 피트에 있는 20 피트가 한 5-6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볼 때 눈이 좀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힘을 멀리 한 번씩 바라봄으로써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책 보고 뭐 핸드폰 보고 이거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불 켜고 보려면 불 켜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어떤 미량 원소들이 부족할 때 뭐 비타민 B 같은 게 부족할 때 근시가 많이 생긴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 잘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근시 진행을 쪼끔이라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뭐 교육 그리고 도시 거주 이런 것들을 줄이면 좀 눈을 덜 나빠지겠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눈을 안 나빠지기 위해서 이거를 뭐 줄이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의료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시 진행이 매우 빠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면 아트로핀 안약이나 드림 렌즈 치료 이것이 근시 진행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근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늦출 수 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어 제가 이거 읽으면서 볼까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폰을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다만 안경을 끼고 보는데 폰을 많이 하면 시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또는 시력에 영향을 끼치나요? 이거 나이가 중요한데요. 여기 질문 주신 분 나이가 만약에 성장기라면 그러니까 성인 전이라면 핸드폰 많이 보면 시력 떨어집니다. 어 성장기라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는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근시가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당연히 시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성인에서는 핸드폰을 많이 본다고 해 가지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시력을 너무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면은 일시적으로 시력이 많이 어 갑자기 뭐 초점이 나간다든지 그런 불편감이 생기고 그리고 좀 가까이 초점을 맞췄다가 멀리 볼 때 갑자기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컴퓨터 모니터를 장기간 봐야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시력이 예전만 못하네요. 모니터 거리만큼 가까운 건 선명하게 보이는데 또 작은 글씨는 안 보이고 먼 것은 겹쳐 보여요." 이게 근시인지 난시인지 30 대인데 시력이 좋았는데 안경을 맞춰야 할까요? 이분은 나이를 적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답변하기 좀 편합니다. 30 대라고 적어 주셨고요. 30 대가 좀 문제입니다. 30 대가 이렇게 불편감이 처음 느끼는 나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요분은 모니터를 장기간 동안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가까운 거를 오랫동안 볼 때는 멀리 한 번씩 초점을 눈에 초점을 풀어 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초점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모니터를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초점이 꽉 맺히게 됩니다. 눈에도 근육이 있는데요. 그 조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계속 써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축구 선수들 다리에 쥐나듯이 근육이 굳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니터 보다가 멀리 딱 봤을 때 시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눈이 나빠졌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눈이 나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장기간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한 번씩 멀리 바라봐 줘서 눈에 있는 근육을 쉬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먼 것을 자주 보는 연습을 하면 시력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는 이야기 나온 것인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요. 먼 것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요. 좀 눈의 피로감을 늦춰서 좀 줄여서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안경을 쓰던 사람이 근시를 없앨 정도로 시력이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책을 자주 읽는데 요즘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이북을 깔아서 글씨를 크게 하고 보는 게 좋더라고요. 작은 글씨를 보는 노력을 해야 시력이 좋나요? 큰 글씨로 편하게만 보다 보면 오히려 시력이 계속 나빠지나요? 이것도 또 중요한 게 나이가 좀 빠졌는데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30대 중반 이후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 할 때 주로 그분들이 많이 이런 불편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글씨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쪼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작은 글씨를 너무 안 보면은 눈에 있는 그 조절근이라고 하는 데서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절근을 쪼끔 자주 봄으로써 작은 글씨를 좀 집중해서 봄으로써 조절근을 좀 연습시키는 것이 쪼끔 노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가까운 시력을 좀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아예 뭐 이렇게 가까운 시력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노화는 노화의 결과라서 방법이 없나요?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요. 노화는 노화의 결과 우리 흰머리 난다고 해 가지고 뭐 거뭇국 많이 먹는다고 흰머리가 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예 막을 수는 없는데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뭐 가까운 거 쪼끔씩 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씩 가까운 걸 집중해서 볼 때 눈에 있는 힘을 좀 풀어 준다든지 하는 게 쪼끔 아주 미세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양 적으로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뭐 비타민 C나 오메가 3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쪼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 가지고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엄청 과로한 후에 가까운 글씨나 물체를 볼 때만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고 심할 때는 초점이 풀려서 안과를 가 봤는데 근육이 무리한 거라고 휴식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질 수 있죠.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 안과 선생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눈을 무리해서 조절근을 많이 쓰다 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조절근이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 이 팔 근육도 많이 쓰다 보면은 이렇게 역기 같은 거 듣기 어렵잖아요.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건데요. 조절근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순간적으로 많이 쓰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대 직장인분들 과로를 하면은 너무 집중해서 조절근에 힘을 쓰다 보면은 힘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하면은 당연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해서 일할 때 한 번씩 멀리 바라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씩 멀리 바라볼 때 그 먼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 바라보면은 하늘에는 어떤 포커싱을 한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포커싱을 할 수 있는 뭐 멀리 있는 나무나 뭐 저 간판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궁금한 게 누구나 태어날 때 시력이 좋은 상태로 왔다가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날 때부터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시력의 유전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사람의 시력은 태어날 때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좋게 태어나고요. 누군가는 나쁘게 태어납니다. 아까 제가 그 0 마이너스 1, 2, 3, 4, 5 뭐 0, 1, 2, 3 플러스 1, 2, 3, 4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이 0 보다 플러스 한 1, 2 정도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성장하면서 눈알이 길어지면서 다 무조건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2, 3 정도로 태어나면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성장하다가 쭉 가다가 정시 또는 정시보다 쪼끔 근시로 넘어가서 경도 근시에서 멈추면서 성인 시력이 멈추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9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플러스 뭐 5 이렇게 멈춥니다. 플러스 3 이렇게 멈추고요. 그러면은 원시가 심해서 불편하고요. 만약에 태어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고도근시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유전 영향이 당연히 큽니다. 23세 남자입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시력이 나빠져서 2년 만에 2.5 디옵터에서 3.25 디옵터가 됐습니다. 안과에서는 아직 젊어서 이 정도 근시는 어쩔 수 없다고 앞으로 몇 년은 계속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23 세면은 안 나빠질 확률이 더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안과 선생님께서 어떤 뭐 검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만 23 세면은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더 안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거는 시력 검사를 잘하는 겁니다. 시력 검사를 안경 도수 가지고 오신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뭐 2018 년도에 맞췄던 안경 도수고요. 2020 년도에 만졌던 도수고요. 어저께 가서 맞춘 도수고요. 이 도수는 사실 안경 도수인 거지 본인의 진짜 근시 도수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근처 안과 하나 정해 놓고 거기 가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보통 성인에선 나빠지지 않는데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 원시인데 한쪽은 0.7 입니다. 한쪽으로 보는데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수술이 좋을까요? 원시 정도에 따라 다르죠. 원시 정도가 높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시 정도가 너무 높으면은 현존하는 수술 중에 모든 수술이 다 불가능할 수가 있고요. 원시 정도가 높지 않다면 라식, 라섹, 스마일 프로, 스마일은 안 되고 스마일 프로라고 최신 수술 나왔거든요. 스마일 프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원시 정도나 각막 두께나 이런 것들을 근처 안과 가셔 가지고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대 당뇨 전 단계의 경우 시력 저하가 어느 정도로 느껴질까요? 당뇨 전 단계. 당뇨 전 단계는 시력 저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 망막 병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당뇨가 심하고 당뇨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망막이 망가집니다. 망막에 혈관이 터지고 망막에 막이 생겨서 망막이 잡아당겨지고 찢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데 당뇨 전 단계는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망막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당뇨가 있으면은 백내장도 좀 빨리 오고요. 그래서 좀 눈이 침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검사를 한번 근처 안과 가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진 안경이 몇 년째 적응이 안 돼 기존 보유한 일반 안경과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번 바꿨 습니다.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진 안경은 뭐냐면 다초점 안경인 거죠. 여기 우리가 먼 거 볼 때는 앞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는 근시 도수를 놓고요. 책 같은 거 볼 때는 아래로 보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돋보기 도수를 둔 게 누진 다초점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위랑 아래가 도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층계를 올라간다든지 앞에 봤다 아래 봤다 할 때 어지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초점 안경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안경 뭐 자녀들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와이프나 뭐 남편이 선물로 뭐 안타까워서 맞춰 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누진 안경을 적응하시는 분은 오히려 쪼끔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반반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한데 완벽하게 적응하기는 쉽진 않고요. 이렇게 이것 썼다 저것 썼다 또는 뭐 사무실용 또는 뭐 집안용 이렇게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꿔 써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65 인치 LED TV를 거실에서 보는데 되도록이면 작은 작은 크기의 TV를 보는 게 근시 방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큰 화면으로 크게 보는 게 좋죠. 근시랑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작업을 많이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라섹을 했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45 세인데 안과에서는 "전방 렌즈 삽입술을 하라는데 다른 수술은 없을까요? 렌즈 넣는 건 무서워요." 어 라섹을 하면은 근시를 없앤 거죠. 근시를 없애서 정시가 됐을 것 같고요. 가까운 게 안 보이는데 45 세는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저도 가까운 게 쪼끔씩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45 세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편하면 여기 전방 렌즈 무슨 렌즈인지 저도 알 것 같은데 음 45 세면 글쎄요 많이 불편할까요? 보통 45세 정도면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고요. 어 이 정도면은 돋보기는 보통 물론 업무 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돋보기를 45 세부터 쓰시는 분은 좀 드뭅니다. 좀 약간 수술 시기를 좀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방 렌즈 하면은 가까운 거 좀 도와지는 건 사실이니까 한번 본인의 불편감과 그런 뭐 수술의 리스크를 한번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1살 둘째 딸이 드림 렌즈를 착용하다가 불편해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쯤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라식 수술은 만 18 세부터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성장이 끝나면 눈이 더 안 나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능 보고 겨울방학에 많이들 받으시죠. 그러니까 라식 수술은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성장이 끝난 후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제가 준비한 강의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질문 주신 분들 답변도 잘 다 마쳤습니다. 늦게까지 제 강의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마일과 김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